안녕하세요. 여러분, 컴퓨터 화면에 보이는 노란색 폴더. 진짜 그 안에 종이가 들어있을까요? 오늘은 참샘 영어와 함께 복잡한 현실을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개념 모델의 마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념 모델이란 무언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매우 단순화된 설명입니다. A conceptual model is an explanation, usually highly simplified, of how something works. It doesn't have to be complete or even accurate as long as it is useful. 여기서 핵심, 유용하기만 하다면 as long as it is useful, 굳이 완벽하거나 정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지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번 문장은 주어가 조금 길어 보이지만 핵심만 잘 잡으면 어렵지 않아요. The files, folders, and icons you see displayed on a computer screen help people create the conceptual model of documents and folders inside the computer, or of apps or applications on the screen.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파일이나 폴더 아이콘은 컴퓨터 내부를 이해하기 쉽게 돕는 모델일 뿐입니다. 먼저 문장의 주어는 the files, folders, and icons로 세 가지에서가 나열된 복수 주어입니다. 그 뒤에 대괄호로 묶인 you see displayed 부분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채로 앞에 명사들을 뒤에서 꾸며지는 수식어구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주어가 복수이기 때문에 본동사 자리에 helps가 아닌 help를 써서 주어 동사 수일치를 시켜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준동사 파트를 보면 help는 목적어 뒤에 create와 같은 원형 부정사 혹은 to create와 같은 to 부정사를 목적 보어로 취할 수 있다는 특징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문장도 주어와 동사의 뼈대를 먼저 찾고 수식 관계를 파악하면 구조가 한눈에 들어온답니다. 화면을 보면 컴퓨터 내부에는 우리가 보는 노란색 폴더 같은 물리적인 실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 컴퓨터 속은 0과 1로 이루어진 복잡한 데이터뿐이지만 이를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가상 모델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죠. 즉, 우리가 보는 그래픽 요소들은 컴퓨터의 내부 구조를 쉽게 파악하고 조작할 수 있게 돕는 일종의 가상의 인터페이스인 셈입니다. 이처럼 잘 설계된 추상화 모델 덕분에 우리는 복잡한 하드웨어 지식 없이도 아주 편리하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거랍니다. 사실 컴퓨터 안에는 물리적인 폴더가 전혀 없어요. In fact, there are no folders inside the computer. Those are effective conceptualizations designed to make them easier to use. Sometimes these depictions can add to the confusion, however. 하지만 이 가상의 모델 덕분에 우리는 복잡한 데이터 처리를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Designed to make them easier to use는 앞에 나온 conceptualizations를 수식해주는 분사구이며 however는 내용의 반전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화면 뒤에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데이터 처리 과정, 즉 complex data processing이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자, 이번에 배울 내용은 이 복잡함을 마법처럼 덮어주는 효과적인 개념화, effective conceptualizations입니다. 그림 속 사람처럼 복잡한 기계 장치 위에 친숙한 폴더 모양을 씌워 우리가 기계를 더 쉽게 사용하도록 설계한 것이죠. 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는 폴더와 아이콘들은 사실 사용자를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친절한 착시이자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술의 핵심은 어려운 것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유저-프렌들리한 환경을 만드는 데 있죠. 하지만 때로는 이런 묘사가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When reading email or visiting a website, the material appears to be on the device, for that is where it is displayed and used. 메일을 읽을 때 자료가 내 기기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But in fact, in many cases, the actual material is in the cloud, located on some distant machine. 사실은 멀리 떨어진 클라우드 서버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모델과 실체가 달라서 생기는 혼란이죠. 자료가 내 기기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 기기는 데이터가 표시되고 사용되는 장소일 뿐이에요. 실제 데이터는 여러분의 눈앞이 아니라 네트워크로 연결된 아주 멀리 떨어진 서버 기기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답니다. 우리는 이것을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부르는데 물리적인 거리는 멀지만 언제 어디서든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아주 편리한 기술이죠. 가끔은 데이터의 실제 위치가 어디인지 혼란을 주기도 하지만 이것이 바로 현대 기술이 만들어낸 놀라운 연결성입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conceptual model is of one coherent image,
whereas it may actually consist of parts, each located on different machines that could be almost anywhere in the world. 개념 모델은 우리에게 하나의 일관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반면에 실제로는 전 세계 곳곳에 다른 기기들에 흩어져 있는 조각들일 뿐이죠. 흩어진 실체를 하나로 묶어 보여주는 것, 그것이 개념 모델의 진정한 힘입니다. 전 세계 서로 다른 기계들의 데이터나 시스템의 부품들이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데 이를 consist of parts on different machines 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개념 모델의 힘입니다. 돋보기 안을 보면 흩어진 조각들이 모여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하나의 일관된 이미지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복잡한 지문을 읽을 때 길을 잃지 않으려면 글의 뼈대를 파악하는 4단계 논리 흐름도를 반드시 익혀야 합니다. 먼저 도입 단계에서는 개념 모델을 정의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정확성보다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즉 유용성을 위해 작동 방식을 단순화한다는 점이에요. 구체적인 전개 단계에서는 우리가 매일 보는 바탕화면의 폴더와 아이콘을 떠올려 보면 이것이 사용 편의를 위한 일종의 가상 모델임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실제 저장 방식인 하드디스크, 클라우드, 시스템과 이 가상 모델 사이에 괴리가 생기면서 사용자가 혼란을 겪는 문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 결론에서는 일관된 이미지의 개념과 실제 분산된 조각들인 실체 사이의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며 글이 마무리되죠. 이렇게 4단계를 따라가면 아무리 어려운 지문이라도 그 논리적 구조를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화면 속의 모습인 개념 모델과 그 뒤에 진짜 실체인 실제 물리적 실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념 모델은 우리가 컴퓨터 화면 위에서 보는 것처럼 고도로 단순화된 형태라 사용하기가 아주 쉽고 하나의 일관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반면에 실제 물리적 실체는 전 세계의 클라우드 서버에 흩어진 수많은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어 매우 복잡하고 완벽하죠. 이 실체는 아주 정확하지만 우리에게는 다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이해하기 쉬운 개념 모델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험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은 아주 아찔한 함정, 주어와 동사의 숨바꼭질에 대해 알아볼게요. 주어인 the files, folders, and icons가 복수형으로 길게 자리 잡고 있죠? 그런데 그 뒤에 that you see displayed on a computer screen 이라는 긴 수식어구가 붙으면서 주어와 동사 사이의 거리가 아주 멀어졌습니다. 출제자들은 바로 이 틈을 타서 여러분이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를 헷갈리게 유도하는 함정을 파놓곤 합니다.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주어가 복수라면 동사도 반드시 복수인 help를 써야 하며 단수형인 helps를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주어와 동사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우리는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문장의 진짜 짝꿍을 찾아야 합니다. 내신 만점을 위해 꼭 챙겨야 할 핵심 어법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displayed와 designed처럼 과거 분사가 쓰인 경우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수동의 의미나 사용하기 쉽게 설계된 목적을 나타낼 때 이렇게 분사 형태를 사용하죠. 자, 이번에는 장소를 나타내는 관계부사 where 뒤에는 주어와 동사가 모두 갖춰진 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격 관계대명사 that은 앞에 명사인 machines를 꾸며지며 바로 뒤에 could be와 같은 동사가 이어집니다. 이 4가지 포인트만 확실히 잡아도 어법 문제에서 실수할 일은 없을 거예요. 이번에는 출제자가 가장 선호하는 1순위 타겟, 바로 빈칸 추론 공략법을 살펴볼게요. 화면의 핵심 문장을 함께 보면 It doesn't have to be complete or even accurate as long as it is useful 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개념 모델이 완벽하거나 100% accurate 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대신 그 모델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유용성을 제공하느냐가 훨씬 더 핵심적인 가치가 됩니다. 이 지물의 관튼하는 가장 중요한 철학적 대비가 바로 이 정확성과 유용성의 관계라는 걸 꼭 명심하세요. 시험에서는 이 두 단어의 자리를 교묘하게 바꿔서 여러분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으니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정확성보다 유용성을 우선시한다는 이 논리 구조를 머릿속에 꼭 저장하세요.
여러분, 독해를 하다 보면 글의 전체적인 흐름이 갑자기 바뀌는 순간이 있죠? 바로 그 지점을 우리는 논리의 변곡점이라고 부르는데, 오늘은 이 흐름을 뒤집는 핵심 열쇠인 however에 집중해 볼 거예요. 화면 속 예문을 보면 Sometimes these depictions can add to the confusion, however 라고 나와 있네요. 이 문장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개념 모델의 convenience and usefulness, 즉 편리함과 유용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하지만 이 문장을 기점으로 클라우드 기술로 인한 confusion, 즉 혼란이라는 부정적인 내용으로 분위기가 급격히 반전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however라는 강력한 힌트를 활용해서 글의 흐름이 꺾이는 정확한 위치를 논리적으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 변곡점만 잘 찾아도 문장 삽입이나 순서 배열 문제는 식은 죽 먹기겠죠? 개념 모델이란 사용자의 편의와 유용성을 위해 복잡한 시스템을 단순하게 시각화한 가상의 모델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 화면에서 흔히 보는 폴더 아이콘은 사실 전 세계 클라우드 서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데이터 조각들이지만 우리는 이를 하나의 폴더로 아주 쉽게 인식하죠. 이처럼 개념 모델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잡한 기술적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변환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국 복잡한 세상을 단순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개념 모델이 가진 진정한 유용성이자 가치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의 시스템을 상상하며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보는 힘을 길러보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신에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